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학년도 2학기 기초제도 기말고사 요점 정리 수업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래 보고 수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수업뿐만 아니라 이제 집에 가서도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래 볼 수 있게 하려고 선생님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니까 집에서 여러 번 보고 이해 안 되는 건 또 직접 질문도 하고 하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쌤이 그 나눠준 종이 있죠? 똑같이 생겼죠, 이거랑 지금. 여러 가지 메모도 하려고 하는데, 부득이하게 이거 지금 한글 파일로 안 열고 그림판으로 열었습니다. 옆에 이렇게 그릴 것도 있고 이래 있어가지고. 자, 일단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중요한 것들, 그리고 어떤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쓸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되게 실질적으로 사용할 것들, 그리고 자격증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 요 내용은 시험 요점 정리지만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꼭 이 부분은 알고 넘어가도록 해야 되고 어차피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겠죠. 자, 첫 번째 봅시다. CAD라는 게 있습니다. CAD 뜻이 그 컴퓨터 에이드 디자인이라고 이 약자인데 우리가 흔히 그냥 CAD라고 합니다. CAD라고 하는데 이거랑 또 헷갈리는 게 CAM이라는 게 있습니다. CAM. CAD가 있고 좀 두꺼운 걸로 할게요. CAD가 있고 CAM이 있죠. CAM. 이 가끔 CAD 캠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컴퓨터로 이용해서 여기 나와 있죠. 기존으로 수작업으로 하던 제도 대신에 컴퓨터를 데이터 처리 능력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물체를 설계하거나 도면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설계 분야에 CAD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제도 방식보다 설계 시간이 단축되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한마디로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종이에 사람이 다 그립니다. 여기에 뭐 누가 뭐 어떤 내용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는 또 뭐 몇 대 몇 축적이고 이런 것들. 그리고 도면 손으로 다 그렸어. 얼마나 힘듭니까? 똑같은 거 그리려면은 지금은 그 뭐 이래 그렸다 치면 이거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하면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손으로 똑같은 것도 다 그려야 됐습니다. 자대고 하나하나 다 그리고. 근데 이게 컴퓨터로 이 CAD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설계 시간이 단축되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캠이 뭐냐? CAD를 통해서 CAD 목적이 다양하죠. 어떤 물건을 만들 수도 있고, 우리 사는 아파트 같은 것들을 지을 수도 있고, 그리고 기계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CAM이라는 것은 CAD를 이용해서 만든 어떤 공작물,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이 CAD라고 합니다. 나중에 2학년 되면은 선반 수업도 할 테고 이렇게 뭐 밀링 수업 이런 거 할 텐데 기계 가공 수업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생기는 뭐 봉 같은 거를 한 개 줄 텐데 이런 걸 깎아 가지고 원하는 모양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단가공을 해봐라. 뭐 이런 과제들이 주어질 겁니다. 이런 과제들이. 이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깎아야겠죠. 깎고 해야겠죠. 이런 거를 CAD로 설계를 하고 나서 여기에 그냥 파일만 보내주면은 여기서 자동으로 쫙 깎아줍니다. 이 기계에서. 캠의 기계는 상당히 다양하겠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CNC 머신, CNC 머신 그런 것들이 있죠. 2학년 되면은 다 배울 텐데 일단은 그런 거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 저 내용을 다 적어놨는데 요 중요 내용들 다 알아야 됩니다. 이 검도의 순서가 뭔가 다 알아야 됩니다. CAD가 뭔가 이런 걸 CAD라 하는구나. 이거 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더 이상 요약할 게 없습니다. 여기서. 다음 CAD의 필요성. 1. 설계 작업의 소요 시간과 경비 절감. 그렇겠죠. 손으로 하던 것을 컴퓨터로 하게 되니까
모든 비용이 절감되고 시간이 절감되겠죠. 생산성 향상, 아까 위에 말했죠. 3번 도면이 정밀하게 작성되어 제품의 질 향상. 예전에는 손으로 다 그리다 보니까 오차도 있고 그렇죠. 근데 컴퓨터로 그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정확하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통해서 만드는 제품이 퀄리티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4번 자유로운 내용 편집으로 즉각적 설계 수정 가능.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샤프로 이래 뭐 그렸는데 샤프로 그렸는데 이 지우려면 어째야 됩니까? 지우개로 다 지우는데 문제는 뭐냐 막 겹치고 이런 거 어떻게 막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막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배관 파이프가 워터 파이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또 옆으로 이렇게 또 지나가는 파이프를 한 개 그려놨는데 근데 요거를 일로 일로 수정해야 돼. 이거 어째야 됩니까? 이거 지워야 되죠 이거. 그럼 어떻게 지우개 우리 지우개는 이만한데 응? 요걸 지우다 보면 어떻게 주변 게 지워지죠 이게. 응?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엔 다 이랬습니다. 전부 이렇게 했어요. 전부 손으로 다 그랬습니다. 지금 근데 컴퓨터로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쓱쓱쓱 지우면 다 지워지죠. 우리 그림판 지우듯이 캐드도 똑같습니다. 캐드가 맨날 그림판인데 어떤 설계할 수 있게 이렇게 전문적으로 만든 툴을 캐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유로운 내용 편집으로 즉각적 설계 수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 네 가지는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캐드의 특징. 설계 시간 단축, 생산성이 향상되는 거 맞죠? 그 정밀한 도면의 작성으로 제품의 품질 향상되는 거 맞죠? 같은 내용입니다. 설계 제도의 표준화, 생산 원가 절감. 설계 제도의 표준화가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사가 한 개 있다 칩시다. 나사가 한 개 이렇게 있는데 접시머리 나사라 칩시다. 지금 마우스로 하고 있어. 나사가 이래 있다 칩시다. 나사가 있는데 요거를 어디 끼워야 되는데 요거를 생산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뭐 사이즈 같은 거 표준이 있어야 돼. 스탠다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스탠다드가 KS 규격이라든지 어떤 규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규격들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해야 되는데 이 설계 툴 자체가 설계의 어떤 우리 KS 규격이라든지 국제 규격, ISO 규격이나 이런 규격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리고자 할 때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적용해가지고 그리면은 통일성 있게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도면을 통해 가지고 뭔가 생산하고자 할 때 당연히 원가가 절감되겠죠. 규격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게 없고 뭐 볼트 원하는 거 거기 적혀 있습니다. 뭐 볼트 뭐 몇 미리짜리 몇 개 뭐 어떻게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냥 어디 가서 쭉 가져오면 됩니다. 근데 이 표준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게 반지름이 맞나 이게 볼트가 들어가는 구멍인가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생산 원가가 올라갑니다. 이 원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실제 회사에서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자재비보다 많이 차지하는 게 인건비입니다. 자재비보다 인건비. 자, 그 실시간 수정 가능 도면의 작성이 용이. 실시간으로 수정이 왜 가능합니까? 근데 컴퓨터 켜가지고 그냥 쓱쓱 마우스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수정이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캐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캐드가 없으면은 종이가 있겠죠. 종이 보관해놓는 거 꺼내가지고 연필 꺼내고 지우개 꺼내고 자 꺼내고 해가지고 지우고 뭐 난리를 쳐. 굉장히 불편한 게 이런 게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이 캐드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캐드 파일의 형식 확장자. 확장자 뭔지 알죠? 확장자 뭔지 압니까? 뭔지 다 알죠? 크기가 100으로 합시다. 100. 우리 확장자 뭐 사진이면 사진.jpg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흔히 볼 수 있는 거 뭐 파일 그 G 파일, 압축 파일 이런 거. 요 뒤에 요런 것들이 전부 다 확장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파일의 특성을 말해주는 어떤 그룹 단위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사진 파일은 JPG 또 뭐 있습니까? BMP도 있고, GIF도 있고, PNG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CAD는 어떻게 저장되냐? 내가 예를 들어 도면을 그렸습니다. 오늘 그린 도면 하고 점 뒤에 뭐 붙어야죠. 우리 윈도우 파일 열면은 점 뒤에 뭐 아무것도 없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냐? 이 뒤에 뭐 붙냐 이겁니다. 그래서 뭐가 붙냐면 DWG, DXF, DWT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외에도 또 있습니다. 근데 요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걸 저장하면은 오늘 그린 도면 저장으로 저장하면 DWG 이런 식으로 저장된다는 겁니다. 이해했죠? 이걸 왜 알아야 되냐? 이걸 왜 알아야 되냐? 이런 파일을 보고 적어도 CAD인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CAD 프로그램이 상당히 여러 개입니다. 우리 오토캐드에서 오토데스크에서 나오는 오토데스크사에서 나오는 오토캐드라는 게 있고 인벤터라는 게 있고 스마트 스케치부터 뭐 오만 그 CAD 툴이 많습니다. CAD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 쉽게 말하면 그림판 만드는 회사가 윈도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죠. 근데 좀 고급 버전 뭐가 있습니까? 포토샵 같은 게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 거지만 만드는 회사에 따라서 확장자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데 통일된 확장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동될 수 있는 확장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토캐드에서 DWG를 썼는데 내가 나중에 인벤터로 가가지고 이 오토캐드에서 그린 걸 불러오고 싶어. 쉽게 말해서 그림판에서 그린 것을 포토샵에서 불러오고 싶어. 근데 그림판 확장자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BMP죠. BMP. 근데 포토샵 확장자는 뭡니까? PSD죠. 그렇죠? PSD죠. 그러면은 그림판에서 그린 것을 포토샵으로 못 불러오느냐? 불러올 수 있죠. 이 못 불러오면 정말 불편하겠죠, 이거. 그림판에 그린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못 불러와가지고 되겠습니까? 불러와야 되죠. 그래서 BMP는 포토샵에서 통일되게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이 BMP를. 그래서 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BMP는 PSD, 이거 잡다. 그치? 어쨌건, 요, DWG, DXF, DWT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CAD 프로그램의 기본 도형 종류 직접 조사하여 알아보기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래 적어본 이유가 여러분들 실습실에서 이렇게 CAD를 해볼 수도 있지만 직접 집에 깔아보십시오. 그 유튜브에 뭐라 치면 되냐면은 유튜브에 인벤터 학생용이라고 치면은 인벤터 학생용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거 따라 하면은 여러분들 컴퓨터에 얼마든지 CAD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CAD를 할 줄 알면 CAD로 딸 수 있는 자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고급 자격증 중에 하나죠. 전산, 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이런 게 있고 또 우리 전자기계과에서도 따고 기계과에서 많이 따죠. 여러 기계과에서 많이 따는 자격증 중에 이름이 뭐더라? 이름이 뭔지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CAD로 이렇게 CAD를 할 줄 알면 딸 수 있는 자격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자, CAD 프로그램 기본 도형 종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그림판에 보면은 기본 도형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별게 다 있죠. 근데 CAD 프로그램은 이게 없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여기 별이 있잖아. 별을 그릴 수 있어. 그렇죠? 이렇게. 근데 CAD 프로그램에서는 이거 못 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기본 도형으로. 그렇죠? 이런 건 스페셜 도형이에요. 기본 도형이 뭐냐? 당연하죠. 쌤이 나타내 주겠습니다. CAD 깔아서 해보면 아는 건데, 이거 사실 점수 주려고 낼 문제인데, 자, 아주 동그란 원이 있고, 당연히 원이 있기 때문에 타원도 되겠죠. 이런 것도 되고, 또 뭐 있겠습니까? 이 사각형이 빠질 수 없죠. 정사각형, 직사각형, 길쭉한 직사각형, 이런 것도 있고. 또, 보자. 어떤 게 있겠, 하트 이런 거 있겠습니까? 하트 이런 건 없습니다. 번개 이런 거 있겠어요?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 없다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각형이 있습니다. 다각형 뭡니까? 오각형, 육각형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이런 다각형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길쭉한 다각형도 되겠죠, 당연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조사해가지고 여기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알았죠? 교과서 보면 나옵니다. 교과서 페이지가
지금 또 못 찾겠는데 교과서 페이지 보면은 기본 도형 종류 뭐가 있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렇게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추면 됩니다. 자, 다음 좀 빨리 진행할 거. 시간이 좀 지금 몇 분 지났나? 시간이 안 나오나? 15분밖에 안 지났네. 좀 그래도 빨리 좀 진행할게. 30분 안에 끝낼 수 있게. 못따기라는 게 있습니다. 못따기. 못따기와 유사한 게 뭐가 있냐면 못깎기라는 게 있습니다. 못따기 vs 못깎기. 못깎기.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사각형 물체가 있다 칩시다. 이 두 개가 있는데 우리 예를 들어 이게 철덩어리라 치자. 근데 이거 툭 떨어뜨렸어, 이거를. 응? 이거를 툭 떨어뜨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이 팍 날아가겠죠. 그렇죠? 날아가겠죠. 그리고 손 갖다 대면 이런데 탁 찔리죠. 그래가지고 못따기가 뭐냐면은 저게 있습니다. 공작물의 날카로운 모서리 또는 구석을 비스듬하게 깎는 것을 뜻함. 여기를 쫙쫙 깎아내는 겁니다. 뭘로 깎아내느냐? 깎아내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뭘로 하느냐는. 이 모양이 못따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육면체가 있다. 못따기를 예를 들어 한쪽에 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려볼게. 그림 맞나? 그냥 이래 되겠네. 요 면을 못따기를 했다 치면 요래 된다는 겁니다. 요렇게. 그림이 좀 이상한데. 뭔 말인지 알아듣겠죠? 네. 이런 거 못따기라고 합니다. 못따기의 목적이 또 다양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은, 용어가 있지만 쉽게 말해서 이게 나사라 생각하고 이게 볼트라 생각해 봅시다. 여기 열로 쏙 들어가야 됩니다. 응?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구멍이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있어서 완벽하게 다 끼워야 됩니다. 그렇죠? 요 지름은 똑같아 칩시다. 딱 끼워야 되는데 완벽하게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랑 얘가 부딪히죠. 그렇죠? 근데 여기를 예를 들어 요래 깎아놨다 칩시다. 그럼 어떻습니까? 부딪히더라도 싹 미끌려서 쏙 들어오겠죠? 그쵸? 예. 요런 원리가 또 있습니다. 자동차에 요런 게 많죠. 맞물리는 것들. 못깎기가 안 되고 뾰족하면 다 깎이죠. 다 부딪히고 그러겠죠. 자, 못따기에 대해 배웠습니다. 못따기. 영어로는 챔퍼링이랍니다. 챔퍼링. 못따기 기본적인 가장 기본입니다. 이거. 자, 못깎기가 뭐냐? 못깎기. 못따기는 따버리는 거예요. 따버리는 거 이렇게. 따버리는. 깎기는 뭐냐? 뭔가 삭삭삭삭 깎을 것 같지 않나 이거? 맞습니다. 못따기는 요런 모양을 만든다고 치면은 못깎기는 부드럽게 연결하는 부드럽게 이렇게. 아까는 그냥 탕탕 날리면 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깎아야겠죠. 못깎기라고 하는 겁니다. 못깎기라고. 요것도 못따기랑 저 하는 목적은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목적이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목적이.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현장 가면 다 알게 되는 것들인데 참고만 하십시오. 우리 철로 된 제품들을 생산하고 나서 위에 뭘 합니까? 위에 대부분 도장을 하죠. 도색을 한다는 거죠. 색을 입히죠. 자동차를 만들어도 그렇고. 그렇죠. 테이블 한 개를 만들어 도색을 하죠. 나무가 아닌 이상은 도색을 무조건 합니다. 왜 합니까? 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어떤 미적인 것들, 모양이 예뻐야 되니까, 색깔이 예뻐야 되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부식이 되죠. 부식이.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도색을 합니다. 도색을 대부분이라 합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도색 안 된 것도 많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도색 안 된 것들은 알루미늄이죠. 그냥 일반 철이 아니죠.
알루미늄은 그 내식성, 그러니까 어떤 산소와 접촉을 했을 때 부식이 잘 안 돼서 굉장히 좋은 그런 금속 재료죠.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근데 비싸잖아. 일반적으로 철로 된 거는 다 도색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앉아있는 책상 같은 것들도 아래 다리빨 보면은 전부 다 도색이 돼 있죠. 그게 부식을 위한 겁니다. 부식 방지를 위한 겁니다. 자, 여기서 못 깎기가 뭐냐? 이렇게 깎았는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도색을 했다고 봅시다. 조금 오버해서 그릴게. 오버해서 요렇게 깎여 있다 칩시다. 요렇게 깎여 있. 요렇게 도색 스프레이 라카로 아니면 페인트로 칠했다 칩시다. 이렇게 칠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거부터 설명해 줄게. 요거부터. 예를 들어 요렇게 된 거를 도색했다 칩시다. 도색했다 칩시다. 요렇게 칠해지겠죠? 그쵸? 요렇게 칠해지겠죠? 근데 간과하고 있는 게 뭡니까? 실제 칠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칠하면 이렇게 안 되죠? 실제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되죠.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그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초등학교 때. 물은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볼록하게 열애되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실제로는 좀 과장해서 그리면 이렇게 볼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볼록하게.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좀 두껍게 칠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모서리 부분, 자꾸 손이 닿이고 거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까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책상 끝에나 어떤 모서리 같은 데 보면 금방 까지죠. 그렇죠? 그게 왜입니까? 각이 져 있어서. 요거를 요 목깎이를 통해 가지고 부드럽게 만들면은 페인트를 발라도 일정하게 이렇게 잘 발려 가지고 여기 페인트 발린 두께나 여기 두께나 유사하게 돼 가지고 상대적으로 요것보다 훨씬 더 오래 간다는 거죠. 자, 참고해 두십시오. 못따기와 못깎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게 그 다음 용어입니다. 용어. 플랜트라는 게 있습니다. 플랜트. 선생님도 플랜트 회사에서 일했었는데 읽어봅시다. 전력, 석유, 가스, 담수 등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공급하거나 공장을 지어주는 산업. 그렇죠? 전력, 석유, 가스, 담수. 이게 다 뭡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배관, 파이프들이 엄청나게 지나가겠죠? 그렇죠? 뭐 이런 모든 설비 같은 공장들, 이런 것들을 짓는 어떤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산업 중에. 그걸 플랜트라 합니다. 플랜트. 이해했죠? 자, 데이터 저장 폴더 작성이 무엇인가 읽어봅시다. 컴퓨터를 이용한 도면 관리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관리 기준에 따라 트리 구조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데이터 저장 폴더 작성이라 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 트리가 뭐냐? 트리. 우리 트리가 뭡니까? 나무가 요래요래 있는 게 트리죠. 요래요래 다 트리죠. 응? 그쵸? 트리죠. 이게 그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저장 폴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만든다 칩시다. 자동차 만드는데 도면 트리를 구성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뭐 엔진 장치가 있을 테고 차량 내부 뭐 그리고 뭐 조명 장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 칩시다. 이런 큰 어떤 그걸 정해두고 이 하위에 뭘 두냐? 하위에 엔진 장치 밑에 뭐 엔진 부속이 있을 테고 또 하위에 엔진 부속 밑에는 또 뭐 동력 장치 뭐 밑에는 뭐 유지 뭐 이런 식으로 차량 내부엔 또 뭐 있습니까? 스티어링 휠도 있을 테고 또 뭐 있습니까? 시트 뭐 이런 식으로 트리를 구성한다. 나무같이 쭉쭉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걸 데이터 저장 폴더 작성.
이런 거라 그냥 알아두면 됩니다. 이것은 뭐 그냥 의미적인 거라서 다 이해했죠. 자, 검도에 대해서 봅시다. 검도는 우리 칼 들고 설치는 게 아니고, 검도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도면을 검사한다는 겁니다. 도면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검도. 도면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항목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도면을 검사하여 수정하는 것. 우리가 무슨 도면을 그리게 되면은 특히 여러 가지 오류가 많은 거 있죠. 그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도면을 한번 쭉 검토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항목을 구분하는 게 필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검도라는 것은 도면 검토한다 보면 됩니다. 이런 도면을 다 그렸는데 마지막에 검사해 봐야죠. 생산 현장으로 넘기기 전에.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검도의 항목, 일반적이란 말은 제네럴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래 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1번 구조 기능. 당연하죠. 어떤 제품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구조가 어떻고 이게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런 구조 기능, 도형, 모양, 치수, 문자 및 각종 기호, 치수 10cm인데 9cm로 표기가 된 거 아닌가, 정확하게 숫자가 표기됐는가, 여기 핸들이라 적어야 되는데 타이어라 적혀 있진 않는가, 문자, 각종 기호, 그죠? 각종 기호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제 규격이나 이런 걸 따를 수도 있고, 그리고 회사 내규에 의한 어떤 그런 기호라는 게 또 있겠죠. 통일된 어떤 기호를 맞췄는가, 우리 약속을 했는 대로 했는가, 그렇죠? 그런 겁니다. 자, 도형 양식 및 일반 주의사항, 이런 것들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다 알아둡니다. 지금까지 하는 거 이거 다 알아야 됩니다. 이거 시험 다 나옵니다. 자, 다음 도면을 검사할 때 일반적인 주의사항. 도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당연하죠. 검도의 순서에 따라 검사한다. 그렇죠. 검도의 순서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검도의 순서에 따라 검사한다. 제품의 특성을 분석하여 검도 항목을 선정하고 검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자꾸 자동차 비유를 해서 그런데 자동차의 타이어 도면을 검토하는 거랑 자동차 엔진을 도면을 검토하는 거랑 다르겠죠. 다르겠죠. 무엇이 다릅니까? 기능이 다르고 특징이 다르고 모양이 다른데 어떻게 검도 항목을 선정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엔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정밀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치수 같은 것들 이런 거 잘 봐야겠죠. 타이어는 상대적으로 치수보다는 어떤 위치적인 것들을 잘 봐야 되고 특징이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 그래서 특성을 분석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자, 4번 오류가 있으면 불량품 생산으로 신뢰가 떨어지므로 세밀하게 검사는 당연한 일. 이것도 다 알아두십니다. 자, 검도의 순서 봅시다. 검도할 도면의 준비, 도면 꺼내라는 겁니다. 도면 꺼내가 검도자 누가 할 건데? 네가 할 거가 내가 할 거가? 내가 할게. 검도자 선정. 자, 검도 항목의 선정. 야, 그럼 검도 뭐 할래? 야, 이거 엔진이니까 이번에 사이즈 안 봐야겠다. 그 말입니다. 자, 봤는데 좀 잘못됐거나 괜찮으면은 잘못됐으면 수정 보완을 하는지 괜찮으면 넘어가겠죠. 자, 다 됐으면은 야, 검사 끝났다 하면은 이제 오케이 등록해라 그러면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어떤 서버에 도면을 쫙 업로드합니다. 이 업로드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 설계부서 설계, 그러니까 도면을 만드는 설계부에서 업로드를 딱 하면 누가 봅니까? 생산 부서에서 볼 수 있죠. 생산 현장에서. 같은 회사겠죠. 예를 들어 삼성이라 치면은 핸드폰을 설계하는 애들이 있을 테고 만드는 놈이 있을 테고 품질 검사하는 사람 누굽니까? 보통 QM 이러고 QC 이러죠. 이런 사람들도 보겠죠. 왜냐면은 이 제대로 만들어졌나 검사를 해야 되는데 퀄리티 매니지먼트 퀄리티 체크하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도면을 봐야겠죠. 설계자가 올린 도면을 보고 제대로 만들어졌나 생산을 제대로 만들어 검토를 한다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다 본다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도면 완성 도면의 등록이란 말은 그 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도면 관리의 업무 절차. 1. 도면 작성하기. 2. 도면 번호의 부여. 3. 도면 검도 및 승인. 4. 도면의 등록 및 보관. 도면 관리의 업무 절차가 뭐냐면은 도면 그리고 도면 번호가 있어야겠죠. 당연히 번호가 있어야겠죠. 여러분들도 각자 번호가 다 있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몇 번 도면 봐라 이래 안 하고 뭔 도면 구분하기 어렵겠죠. 번호를 다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면의 검도 및 승인, 검도, 내가 만든 사람이 보통은 검도를 합니다. 도면을 검토하고 나서 승인, 내 위에 부서에, 그리고 회사에 있는 뭐 과장이나 부장이나 뭐 임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결재를 득해야 됩니다. 이거 최종적으로 이래 검도를 했으니까 이거 등록할까요? 허락받는 겁니다. 승인이라는 것이. 윗사람들. 그러고 나면은 도면을 서버에 등록을 하고 따로 여러분들 컴퓨터에 보관을 하거나 프린터해 가지고 어떤 비밀 합동 보관소 같은데, 군으로 치면은 그런데 이제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 업무 절차가 이렇다는 거죠. 자, 다음 컴퓨터 도면 관리 시스템의 도입 시 장점. 컴퓨터 도면 관리 시스템은 일단 뭐냐면은 서버라 보면 돼요. 서버. 컴퓨터 도면, 이 뭔 말일까? CAD로 만든 도면이란 파일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 xx 뭐뭐점 dwg라는 요 파일이라는 겁니다. 파일이 있죠. 근데 이거 내만 보면 안 되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설계자가 만들었으면은 생산자도 봐야 되고, 품질 검사하는 사람도 봐야 되고, 심지어 뭐 기업 총수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뭐 살려는 사람은 최종 도면만 보고, 또 도면은 안 보겠네. 그래. 아무튼 여러 사람들이 본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보려면 서버 유지 관리하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전체 시스템을 얘기하는 게 컴퓨터 도면 관리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서버에 올려가지고 아까 말했죠? 트리 얘기했죠? 아까 트리 나왔었죠? 트리 같이 요래 구성을 해가지고 뭐 어디에 착착 뭐 누르면, 내가 이 자동차 품질 검사하는 사람인데 오늘 타이어를 한번 봐야 돼. 타이어를 다 볼라 그러는데 이거 좀 뭐 이상해. 이거 뭐 좀 이상해가지고 이 도면을 한번 봐야겠어. 제대로 됐는가? 뭔가 좀 이상한 게 평소랑 달라. 그러면은 딱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컴퓨터 앞에 딱 앉아가지고 봐야 되는데 도면이 한두 개가 한 개 회사에서 뭔가 제품을 만들다 도면이 몇천 개, 몇만 개씩 되겠죠. 그렇죠? 아주 작은 뭐 볼트 하나까지 도면을 만드는 회사도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다 찾아? 못 찾죠. 그래서 서버에 들어가서 트리를 열어가지고 자동차, 그리고 동력장치, 타이어 안에 휠, 뭐 이래 그 트리를 쭉쭉쭉 찾아서 폴더 하면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컴퓨터 도면 관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도입 시 어떤 장점이 있냐 알아봅시다. 1번 설계와 개발 업무의 속도 향상. 그쵸? 당연하죠. 자, 2번 관련 기업과의 도면 정보 공유로 시간 단축. 아까 얘기했죠? 그죠? 근데 이 관련 기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뭐 대기업 기준으로 해서는 하청업체라든지, 그리고 하청업체 기준으로 해서는 상위 업체를 말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모기업일 수도 있고 자회사일 수도 있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요즘엔 하청업체를 안 하죠. 요즘에 하청업체를 안 하고 뭐라 합니까? 그 협력업체라 하죠.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협력업체라 하죠. 자, 그리고 타 부서에도 쉽게 열람이 가능. 아까 얘기했죠. 설계자가 올리는 거 생산도 보고 품질도 보고 뭐나 누구도 보고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서버에 올려놓으면은. 종이로 된 도면 불필요. 당연하죠. 컴퓨터로 하니까 불필요하다. 다 당연한 건데. 그죠? 자, 요거 좀 중요합니다. 도면 수정 표기 기호. 요거 좀 중요합니다. 요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요거 못 보면은 생산 현장에서 작업할 생각 뭐 합니다. 물론 가면 알려주겠지만. 자, 읽어봅시다. 제품의 형상, 치수를 바꾸거나 가공 방법의 개선 등을 위하여 도면의 일부를 변경할 수도 있다. 이때 변경 사유, 내용, 날짜 등을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는데 일부 치수 또는 모양을 수정해야 할 경우 도면에서 구름 모양으로 해당 부분을 표시해주고, 요 구름 모양, 요거 말하는 겁니다. 표시해주고, 세모 안에는 숫자로 번호를 매겨준다. 요거 말하는 거죠. 요 1번인지 몇 번인지 요거 매긴다는 겁니다. 번호를 매겨준다. 그리고 그 숫자에 따른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을 별도의 칸에 적어 주어야 한다. 책에 나면 이 내용은 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쌤이 추가했는 겁니다. 왜냐? 이 세모 안에 숫자를 왜 넣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왜 넣겠습니까? 이 수정 내용을 적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뭔지 모르겠네. 뭔데 이거? 아무튼 내가 세모 모양의 어떤 거를 설계했습니다. 세모 모양의 어떤 것을 설계했습니다. 근데 요거 바꾼 이유는 다양하겠죠. 응? 윗사람이 야 이씨 나 오늘따라 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 네모로 바꿔. 이럴 수도 있고, 그죠? 세모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걸 끼울 수 있는 틀이 이런 모양이야. 그럼 이거 못 끼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네모로 바꿔야 되는 거야. 어쨌건 여러 가지 이유로 설계가 변경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모가 한 개였는데 세모 곱하기 두 개로 해라. 이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변경됐다. 어떻게 표시해야 됩니까? 도면에. 도면을 어떻게 표시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그래 생각할 수 있죠. 도면에 그냥 세모를 슥슥 지어가지고 여기에 그냥 네모를 그려주면 안 됩니까? 아까 전에 CAD 장점이 그거라 했잖아요. 그냥 지울 수 있고 이래 할 수 있고.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세모를 그렸었는데 이거를 그냥 말도 없이 네모로 바꿔주면 어떻게 됩니까? 세모로 돼 있을 때 도면을 뽑아서 서버에 올라가 있겠죠. 도면을 뽑아서 본 사람은 세모로 도면을 뽑아서 본 사람은 응? 이게 네모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은 바꿔야 되는데 현장에서 바꿔야 되는지조차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응? 나중에 되면은 그 생산된 제품 같은 것들을 도면을 보고 검토를 하겠지만 이런 표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여기서 내만 알게 그냥 네모로 싹 바꿨다 해봐. 수많은 부품과 자재들이 있는데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그래가지고 오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초보 설계자들이 이런 실수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미 출도 그러니까 발간이 됐다는 겁니다. 도면이 서버에 뿌려졌다는 겁니다. 생산 현장에 이미 뿌려졌는데 수정을 한답시고 빨리 지어야겠네 하고 지 혼자 쓱 지어요. 지 혼자 쓱 지어가지고 요거를 그냥 네모로 쓱 바꿔놔. 그럼 현장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지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응? 그래서 구름 모양을 요래 표기해주고 요거를 요게 바뀌었다. 예를 들어 세모로 바뀌었죠. 네모로 바뀌었죠. 그러면 네모로 바꾸고 나서 야 요거 바꿨으니까 한 봐라. 요렇게 구름 모양을 표기를 해둡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옆에 3번 이렇게 적습니다. 이거 뭐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옆에 도면 끝에 보면은 도면이 있으면은 요 옆에 끝에 보면은 요 변경사항 히스토리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뭐 어떤 게 적혀 있냐면은 예를 들어 1번도 있겠죠. 2번도 있겠죠. 뭐 3번도 있겠죠. 쭉 적혀 있습니다. 근데 3번에 뭐 글자 좀 작게 합시다. 2020년 뭐 12월 뭐 땡땡일 어떠어떠한 사유로 세모에서 네모로 변경자 진현두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중에 품질 관련된 부서에서 검토를 할 때 이 변경된 걸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생산 현장에서도 어떻습니까? 어, 다 만든 거 예를 들어서 쌤이 오늘 설명 많이 해주네. 총 자, 여기가 4일,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동안 물건을 만들어 드십시다. 뭔가 한 개 만드는데, 세모라는 것을 만드는데 4일이 걸린다 칩시다. 자, 근데 3일차 돼서 다 만들었어. 4일차 돼서 만들었건, 3일차 돼서 만들었어. 4일차 돼가지고 작업 반장이나 이런 사람이, 야, 도면 새로 나왔다 하면서 도면을 뚝 주는데 보니까, 구름이 표기돼 있네? 그럼 쳐다보는 거라. 근데, 난 세모였는데? 보니까 도면에 요게 네모돼 있어. 여기에는 1번이라 돼 있어. 그래서 도면에 1번이라 적힌 걸 어쩌고저쩌고 적힌 걸 보니까 이날 이틀째 날에 바뀌었대. 요렇게 네모로 바꿔라는 지시가 이틀째 날에 났대. 그러면 어떻습니까? 3일 차에 만들었지만 어떻습니까? 4일 차에 최종적으로 네모로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세모는 도면 언제 나왔냐? 요날 나왔겠죠. 요날 나왔겠죠. 그러니까 세모로 만들었겠죠. 근데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죠, 사실은. 사실은 없어야 되죠. 이런 게 너무 많아 버리면 어떻습니까? 세모를 네모로 다시 만들려면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많은 산업이 어디냐면은 중공업 조선산업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너무 말이 많아지게 생략할게요. 아무튼 이런 게 많으면 좋지 않다. 왜냐면은 생산 현장에서도 계속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골치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려가 많다. 자, 밑에 도면을 재작성하는 방법을 봅시다. 1. 변경 전의 도면이 새로운 도면으로 대체할 수 있을 때에는 변경 전의 도면 번호를 그대로 쓰고 구 도면은 폐기시킨다. 변경 전의 도면이 새로운 도면으로 대체할 수 있을 때에는 이 말이 뭐냐면은 도면 변경 사유가 뭐 지대하지 않다는 겁니다. 뭐 조금 그냥 양식이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뭐 여기에 제목을 이어져가야 되는데 이어져갔다거나 그냥 그런 것들 뭔가 생산하는 것과 크게 문제 없는데 어쨌건 바꿔야 되는 것들 그런 거 있죠. 그렇죠? 그리고 현장은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내 혼자 실수했어. 그런 것들은 굳이 새로운 도면 번호를 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번 도면이란 걸 내가 만들었어. 1번 도면. 1번 도면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1번 도면을 만들었는데 내가 이거 좀 바뀌었어. 근데 뭐가 바뀌었냐? 제목을 이어져 가야 되는데 내가 잘못 적었어.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 적힌 걸로 바꿔야겠죠. 그러면은 새로 2번 도면을 만들어서 이렇게 옮겨서 내주면 되겠죠? 라고 하면 틀린 거죠? 아닌 겁니다. 큰 의미 없잖아. 응? 도면 번호를 새로 딸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대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번호를 새로 따야 할 경우는 언젠가? 변경 전의 도면에 의해 제품이 생산되어 도면을 폐기할 수 없을 때에. 그러니까 이 도면이 현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내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생산 현장에서 물건이 잘못 만들어지고 있거나 혹은 이미 제대로 도면을 그렸긴 했는데 어쨌건 뭐가 변경이 됐거나 해서 폐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아까 이거랑 같은 거죠. 아까 요런 거랑 같은 의미죠. 근데 요거는 부분이 바뀌었지만 도면 전체가 바뀌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도면 등록 시 기입하여야 할 항목. 1번 등록 일자, 당연하죠. 몇 월 며칠에 등록한지 아까 쌤이 설명해 줬죠. 1, 2, 3, 4일이 있었는데 며칠 차에 이 판단이 돼야지. 도면 날짜를 딱 보고 첫째 날에 나온 도면 요거고 셋째 날에 수정이 됐구나. 막 요런 거를 알아야 되는. 그래서 일자가 나와야 되고 도면 번호 당연히 알아야 되죠. 우리 트리 구성이 돼 있죠. 트리 구성. 거기 안에 도면 번호가 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면 번호 왜 알아야 됩니까? 업무적인 효율성을 위한 거죠. 누군가에게 야 도면 봐야 되는데 저거 무슨 도면 봐라 이래 말할 수는 없죠. 야 1번 도면 봐라, 야 2번 도면 봐라, 3번 도면 봐라 이런 식으로 해놔야 되는 겁니다. 또 가끔 보면은 생략. 자, 그다음 도명이 뭐냐면은 도면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도면의 이름. 용지 크기 알아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 스케일이 나와 있습니다. 우측 밑에 스케일이 뭡니까? 비율이란 거죠. 우리 그 지도 보면은 1대 10만 이래 있고 1대 2만 5천 이런 거 있죠. 비율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한 칸이 실제 거리상의 몇 미터고 이런 거 있죠. 이거 다 비율입니다. 이런 비율들이 있는데 1대 3이라 칩시다. 실제 크기는 이만해. 근데 1대 3 도면에서는 어떻습니까? 1대 3 도면에서는 요만하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종이에 그려지겠죠. 이렇게 조명이 그려지겠죠.
근데 이 만약에 이거 난 A4 용지로 뽑았을 때 이 딱 3분의 1 크기 되게 하려 그랬어. 근데 어떤 사람이 성격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난 색종이 프린터를 할래 그래가지고 요 프린터 하면 오해됩니까? 요만하게 찍히겠죠. 이거는 어땠으면 1:3이 그대로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본 사람은 아 요거 실제 크기가 요만하겠구나 이 착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프린터 하는데 누구는 A4 용지로 뽑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손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도화지 같이 그다란한데 뽑아가지고 차라리 접어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지 크기에 대해서 명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았죠? 일반적으로는 우리 용지 크기로 많이 쓰는 게 B4도 많이 쓰고 A3 쓰고 A4 잘 안 씁니다. A4는 아주 간단한 도면들 그리고 어떤 부가적인 도면들 그런 도면들은 간단한 건 A4로 하기도 하는데 거의 A4 쓰는 일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회사 가게 되면은 회사마다 좀 달라요. A3를 많이 쓰는 회사도 있고 A4를 많이 쓰는 회사도 있고 B4를 많이 쓰는 회사도 있고 그 회사 따라서 창고에 가면은 A4만 쫙 쌓여있는 회사는 당연히 A4를 많이 쓰는 회사겠죠. 그런 회사들에서 만든 도면을 보면 다 A4 사이즈라 적혀 있습니다. A4 이래 적혀 있습니다. 몇 대 몇 다 나와 있습니다. B4면은 B4 이래 적혀 있고. 아무튼 이렇습니다. 다음 도면 관리의 업무 절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번 복사도의 작성 및 출도 2번 도면 번호 부여 3번 도면의 검도 및 승인 4번 도면의 등록 및 보관 도면 관리의 업무 절차라는 것은 내가 설계자로서 그러니까 내가 CAD 그리는 그런 사람이야. 회사 들어가서 도면 관리를 할 때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 이걸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업무 절차가 어떻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복사도의 작성 및 출도. 두 번째, 도면 번호를 부여하고 도면 검도 승인, 도면 등록 및 보관. 그냥 업무 절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아닐 수도 있죠. 업무마다 다르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난데없이 다른 게 들어가 있어. 그러면 틀렸는 거죠? 그런 거란 겁니다.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인 겁니다. 다음 서버 봅시다. 아까 쌤이 서버라 했죠? 서버. 네트워크로 연결된 서버 컴퓨터상에서 다른 컴퓨터로 파일이나 데이터 등을 제공하는 컴퓨터와 그 프로그램을 서버라 하는 겁니다. 서버에 도면을 올려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다고 했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다 마쳤고 자세한 거는 쌤한테 언제든 질문을 하면은 쌤이 다 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소 설명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좀 헷갈리게 한 부분도 있을 텐데 꼭 쌤한테 헷갈리면 물어보십시오. 아마 대부분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꼭 물어보십시오.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보통 과목 같은 것들 하기도 굉장히 바쁠 텐데 이런 것까지 보려면 한도 끝도 없는 게 또 기초 제도라는 과목이라서 이 단원에서 최소한 알아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실기에서 그러니까 CAD를 그리는 수업도 있습니다. 그 수업에서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거 빼고 나서 이론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 거니까 시험을 친다는 생각보다 나중에 너희들이 실제로 회사 가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고 다들 수고했습니다.